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바리스타의 전문성인데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교육이 없이는 그거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 바리스타 협회가 있어서 자격증도 이제 많이 주고 했지만 그 자격증 갖고는 전문가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열정을 갖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기면 커피 문화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배우는데 투자한 돈이 얼만큼 되세요? 제가 배운 기간이 한 10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산해 보니까 2억 정도 들었어요. 커피 배우는데만 네, 2억을 네, 네. 투자하실 정도로. 저도 그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이제 다시 계산해 보니까 제가 2000년도부터 이제 이탈리아를 다녔고 로스팅하는 제품 회사를 이제 알게 되면서 그 대표님 성함이 파우스타 콜로시모라는 분인데 이태리 국가 내에 조직된 8분 전문가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는 이제 몰랐죠. 근데 마리아가 한국에서 이렇게 커피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 TCF 바리스타 학교가 있다. 여기서 이걸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한테 제안해 주셨고 제가 이제 그거를 마침 너무 배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스하고 이제 바로 교육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교육에 쓰신 돈이 2억 정도 되시는 네. 거고 이때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60이니까 24년 빼면은 36세? 30 중반쯤 네네네. 되셨구나. 네. 그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에스프레소 감별사가 뭘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이야기라는 협회가 이탈리아에 딱 한 군데가 세계적으로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커피의 맛과 향 그리고 이제 기본 기초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 과정이라는 거 뭐냐면 생두. 생산국들이 보통 70개국 나라에서 한 1000종류를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산국에 있는 생두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아냐면은 맛부터 보면서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탈리아 가서 우리 박사가 처음에 저한테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은 에스프레소만 마셔라.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초 과정을 통하면서 생두가 이렇게 그 생산하는 과정에 따라서 품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초이스 피킹을 했느냐 아니면 스트리트 피킹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그 생산 비용이 3-4배 막 차이가 나고 또 그걸 추출해내는 방법이 있는데 물로 하는 거와 또 햇빛에 말리는 자연식의 어떤 추출 방식에 따라 한 3-4배? 뭐 4-5배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보니까 이 커피라는 게 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일반 소비자가 마시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네. 모르고 마시잖아요. 그냥 네, 뭐 네, 내 취향에 맞습니다. 맞네 안 맞네 정도만 아는데 네. 그 속을 보니까 되게 방대한 양의 그런 맛을 내기 위한 과정들과 그 분류법이나 엄청 많네요. 알아야 너무 하는 지식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박사님이 저한테 이제 "마리아 이거를 배워야지 너가 커피를 만들 수도 있고 판매도 할 수도 있다. 알고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하고 심플하게 저도 접근을 했는데 막상 그 기초적인 자료부터 이론부터 이런 실습까지 이렇게 하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커피를 모르고 여태까지 했구나. 이렇게 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다. 이건 진짜 음식인데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또 어떻게 제조하느냐 생산국에서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거를 그러면서 제가 더 빠져드는 거죠. 어딜 가든 저는 에스프레소를 마셔요. 물론 이제 그거는 공부하기 위해서도 맛이지만 만드는 걸 보면은 품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저한테는 이제 아주 큰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제가 그 10년간 그 자격증을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탈리아를 해마다 가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통역이나 이런 이제 그런 비용들이 좀 많았죠. 이 인증서? 네. 인증서를 따기 위해서 한 10년이 걸렸고 네. 2억을
투자를 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의 이 인증 기관인 이악 IIAC의 네, 맞습니다. 최초의 한국인으로서 네. 에스프레소 감별사 인증을 따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라이센스를 따죠. 네.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네. 그냥 뭐 바리스타 자격증 또는 네.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우리나라의 그 자격증과 이태리 자격증은 이제 차이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바리스타 협회에서 주는 자격증은 그냥 이제 만드는 순서와 뭐 이론과 또 그것을 이제 잘 했을 때 자격증을 그냥 준다면 이탈리아 자격증은 뭐냐면 이야기라는 협회에서 시험을 보는 그 에스프레소 감별사를 먼저 득해야 그 다음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근데 뭔가 이 구조가 되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나요. 네. 우리나라는 딱 이 느낌이 그냥 시험, 그냥 네. 수능, 그냥 딱 점수를 받아야 되는 대로만 공부하고 네. 하면 되는 느낌이고 네, 네. 이탈리아에서 거치는 그 과정은 이거 좀 더 이렇게 예술가 같은 느낌? 네. 기본적인 테크닉을 익힌 다음에 네. 이거를 어떻게 잘 섞는지 이거를 어떻게 더 맛을 좋게 할 수 있기 위해 이런 실기랄까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느낌이 좀 더 유럽의 그런 예술 교육 같은 느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에스프레소가 이제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이탈리아가 그런 협회에서 감별사들을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1998년도에 이탈리아 그 에스프레소 국가기관이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국가기관에서는 이제 품질을 시스템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에서는 그 품질을 만드는 제조회사 또 그 품질로 만들어진 머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이론과 경험과 지식을 다 쌓은 바리스타에게 주는 마크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가 딱 세팅이 되면서 그 하나의 문양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너무 이제 그 세계는 아시지만은 전부 다 커피를 마시지만은 이탈리아만 에스프레소를 마시잖아요. 그쵸. 네, 우리나라에서 에스프레소 시키시는 분은 거의 없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커피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의 기호식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는 아니다. 이건 에스프레소는 과학이기 때문에 이 과학을 입증할 만한 맛과 향을 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맛과 향이 나는 에스프레소의 완벽한 샷을 가지고 베리에이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잘 제가 못해서 그런지 그 받아들이는 이제 소비자분들은 아니 나 아메리카노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저 이제 지금 시켜드린 거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차라리 에스프레소를 시켰을 걸. 아닙니다. 요즘은 저도 굉장히 그 뭐랄까 오픈마인드가 돼갖고 요즘 다 아도 그래서 제가 그 명품 아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면 한국 분들이 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냥 아가 아니라 명품 아를 만들어내는 게 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력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조그만 매장이지만 거기서 테크아웃으로 제가 아를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람보르기니 그 자동차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람보르기니에서 이제 아. 커피 사업에도 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람보르기니 네. 원두 수입 독점 계약을 하셨죠. 네네. 네. 2010년도 해서 이제는 제가 그 삼성동에다가 이제 매장도 하나 내고 이제 그런 과정을 제가 이제 했는데 좀 제품들이 좀 비싸요. 그래서 이 제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쉽게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쉽게 이제 선택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에스프레소의 퀄리티는 최고급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제 그 매장에서 지금 수입하는 람보르기니 커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네. 그 맛도 봤고 네, 그때 그 람보르기니 네, 빈으로 네. 만든 에스프레소도 맞습니다. 먹었고 네. 그것도 설탕 넣은 거랑 설탕 안 넣은 에스프레소 다 먹고 갔잖아요. 맞아요. 저 그래서 그날 계속 기운 났어요. 갑자기 카페인 쫙 올라서 촬영하면서. 그렇죠. 네, 카페인도 좋지만 그 이게 이제 우리가 입안의 향이 에스프레소를 마시면 한 20-30분 이렇게 머물거든요. 이탈리아 에스프레소는 그 비법이 있어요. 그 비법은 얼마만큼 생두를 완벽하게 그걸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에스프레소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혼합으로 맛을 만들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러면 혼합을 안 해요? 에스프레소 만들 때? 혼합을 하지만
적은 양으로 혼합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그 에스프레소를 제가 마셔보면 혼합률이 너무 적어요. 그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는 크레마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신선한 커피에 또는 이제 그 성분이 이렇게 녹지 않는 성분, 녹는 성분이 이제 같이 추출이 되면서 크레마라는 게 이제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에스프레소 볼 때 위에 약간 하얀 그런 거품처럼 추출돼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예, 거죠? 가장 하얀색이 위에. 아니라요. 네. 진한 밤색이어야 돼요. 진한 밤색. 예, 로스팅한 온도도 진한 밤색으로 해야지만이 전문가가 만들었다라는 어떤 사인이죠. 그리고 에스프레소도 보면은 이제 그 컬러가 좀 연해도 안 되고 너무 다크해도 안 됩니다. 짙은 브라운 정도, 이 정도가 돼야지 완벽한 에스프레소라고 일단 시각적으로 일단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향을 맡고 향은 두 가지예요. 코로 맡는 향과 입 안에서 맡는 향. 그것이 이제 뇌로 가죠. 뇌로 가서 이제 뒤쪽으로 가서 가장 중요한 그 뒤로요? 네. 뒤 어디까지 가는데요? 눈과 코와 네. 입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 뒤쪽으로. 맛의 차이를 알고 맛을 평가하는 기관이 아주 중앙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내가 알고 이 커피가 뭐지라고 생각을 하고 마시지 않으면 그냥 I don't know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도 그냥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시원한 맛에 먹는다. 하지만 이제 미각이 좀 발달이 되거나 커피의 어떤 맛을 좀 더 이렇게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커피를 마시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약간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어떤 커피숍에 갔을 때 이런 맛이 났네. 뭐 스타벅스 갔는데 이런 맛이 났네. 뭐 메가커피를 갔는데 이런 맛이 났네. 그러면서 그런 차이점을 알다 보면 더 내가 좋은 커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전문가시다 보니까 커피도 그렇고 다른 음식도 그렇고 네네. 그렇게 맛을 느끼고 생각하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이제 본능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습관이 네. 됐죠.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 저한테 무조건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생각하면서 마시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론적인 어떤 부분들하고 같이 이제 해서 로부스타를 많이 쓰면 이런 맛이 나는 거고 아라비카를 많이 사용했던 커피들은 이런 맛이 나고 그런 차이를 제가 이제 이론과 실습과 경험을 통해서 계속 그거를 트레이닝 해야지만 이야기라는 간배사 협회에서 시험을 봤을 때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 시험이 꽤 어려운 편이죠. 네, 하루 8시간 봤습니다. 저희 인증서 한번. 예. 보시면 거기 제가 2010년도에 7월에 제가 이걸 받았어요. 이탈리아에서. 요게 정확히 감별사. 처음 시험을 본 과정은 이 감별사. 감별사 자격증이고 에스프레소 감별사 자격증이죠. 이거. 예, 이거는 에스프레소 감별사. 이탈리아는 무조건 감별사 그러면 에스프레소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한 거는 이제 이태리 바리스타. 이태리 바리스타 자격증은 제목을 보듯이 에스프레소 이탈리아노 스페셜리스타 그래서 이태리 에스프레소 전문가를 바리스타라 그래요. 이탈리아가 발명된 아이템이 에스프레소고 카푸치노잖아요. 예. 그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알고 배우고 그걸 익혀야 돼요. 5 규칙이 있어요. 원두 제품을 잘 선택해야 되고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체크해야 되고 분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관리, 유지 이런 것들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커피가 아시지만은 물이잖아요, 음료. 그래서 그 연수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맛에 되게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태리는 이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리고 이 스페셜리스트를 이제 제가 이제 그 2010년도에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커피 교수님이라는 칭호를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커피 교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그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사장님이 이렇게 알려주시기 전까지 네. 왜 요즘에는 카페 창업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학원 같은 데서 그냥 배워서 어느 정도 커피를 좀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고 이론 알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네, 실제로 네. 요즘 추세는 그렇기도 하고. 네. 근데 진짜로 뭔가 이제 이탈리아식으로 정말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는 네. 그 깊이가 다르고 그냥 제가 상상했던 거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예, 이 맞습니다. 교육 과정 자체가.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이태리 그 TCF 학교를 제가 이제 독점해서 이제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 비용이 6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제가 논현동에다 오픈을 했고, 그 학교를 갖고 들어온 거는 뭐냐면은 이탈리아랑 한국이랑 똑같은 전문가를 제가 이렇게 양성을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제가 이제 열정이죠. 그 열정 하나로 제가 그 학교를 갖고 들어왔는데, 이제 소비자분들은 이제 한국 바리스타 협회에서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창업을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워낙 이제 일반화가 되다 보니까 제 과정이 상당히 그 한국하고 안 맞지 않느냐 뭔가 이럴 정도로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운영하시는 창업하시는 분들, 프랜차이즈 본사, 이런 큰 그 영향력을 가진 어떤 브랜드들과 그다음에 또 이제 개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아카데미 정말 이런 전문적인 교육까지 받는 데에는 네. 별로 관심이 없는 추세인가요? 네, 왜냐면 그냥 커피는 하나의 기호식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원래 이 커피 에스프레소로 완벽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좋은 커피를 가지고, 제대로 된 커피를 가지고 만들어내야 계속 실력이 늘어요. 근데 싸구려 커피, 진짜 이 얼토당토한 커피들, 이런 쓴커피, 이런 커피로 아무리 전문가가 만들어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냥 뭐 한국 사람들이 커피 맛을 몰라, 그냥 뭐 시원하게 주고 양 많이 주고 싸게 주면 뭐 되지 않느냐. 근데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커피를 쓰려고 안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메가 커피 같은 이렇게 이제 아주 저가의 커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고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이탈리아에 있는 커피를 소비하는 분들, 이제 음. 많은 분들이 거의 그 문화로 자리를 잡았으니까 거의 다 소비를 하실 것 같은데, 이탈리아에서 대중으로 커피 맛을 느끼고 되게 그 기준이 우리나라 소비자들과 다른가요? 이태리는 이제 100년 이상 에스프레소를 마셨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김치를 먹는 기준과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시는 일본에 대한 어떤 기준이, 각 나라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갔다 오신 분들하고 얘기하면은 너무 이탈리아는 너무 에스프레소가 맛있어, 그렇게 말씀을 다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카페 가서 에스프레소를 시키면 거의 제가 안 마셔요. 이게 보면 알아. 일단 시각적인 측면을 보면 이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구리네. 맛이 상상이 되는. 그래서 이제 저 안 마시겠다고 그러면은 너무 왜 안 마시냐는 거예요. 요즘 아시지만 그 커피에 발암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한국, 우리나라 그 식약청에서도 그 기준이 이제 돼 있는 걸 저도 몰랐는데, 2000년도에 그 뭐 옥시톡신이라든가 생도에서 그러니까 생도 보관을 잘 못하면 독소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수입을 할 때 이제 다 그런 걸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로스팅을 하다 보면 이제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잘 많이 태우잖아요. 그래서 태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벤조피렌 같은 그런 발암물질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원래는 커피는 발암물질이 아니거든요. 맛과 향이 있는 그런 건데, 이제 그 중간에 보관을 잘못했거나 너무 강하게 볶거나 이랬을 때 이제 그 쓰잖아요. 쓰고 맛이 없고, 또 싼 커피 원두들은 이제 생두들은 이제 맛이 좀 품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먹어보면 별로 건강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도 하고. 근데 별로 이제 그 중요성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분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가 워낙 이제 지금 빠르게 지금 뭐 세계 4위 정도 소비 국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비는 너무 많이 하는데 좋은 커피를 소비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너무 좋지 않은 커피들을 소비하면서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커피를 하고 싶어도 소비자님들이 이제 찾아주지 않으시면 좋은 카페가 사실 유지가 되기 어려운 거잖아요. 저도 카페를 많이 했습니다. 에스프레소 전문점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예. 실제로 전문가의 지식도 많으신 분이 이거를 알리고 싶은 그 취지에서 아카데미도 운영을 했었고 실제 정말 잘 만든 에스프레소와 커피를 주는 커피숍도 차려보셨는데 네. 결국 소비자들이 이제 이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좀 아무래도 그런 아쉬운 안타깝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커피 맛을 보면은 맛이 있는 커피가 있고 맛이 없는 커피가 있잖아요. 일단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맛이 없는 커피도 그냥 커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좀 그런 것들은 의식이 조금 바뀌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커피는 정말 이 향기가 천종류가 될 정도로 굉장히 향이 많고 그다음에 좋은 생두들은 이제 단맛이 나고 아주 그 우리한테 건강을 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신선한 프레시한 아무것도 지금 뭐 에스프레소 커피 주주할 때 뭐 다른 걸 안 넣잖아요. 그냥 원두의 그 전문성과 좋은 제품으로만 이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향기롭고 너무 좋은 이 건강한 식품이 지금은 이제 건강하지 않는 식품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거 지금 마시는 사람은 문제고 근데 그런 문제를 이렇게 누군가가 나서서 그걸 바꿔나가려고 하고 노력하고 제대로 된 지식을 알려고 하고 그런 방향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근데 네. 커피를 잘 알면서 소비하는 편이 아니어서 네네, 궁금한데 이게 궁금해도 이 정보를 찾기가 맞습니다. 어렵잖아요. 뭐 네네. 해외 유튜버 중에 정말 이런 감별사분이 예를 들어 채널이 있으면 몰라도 이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알아 내가 어떻게 커피를 즐기는 게 가장 이상적일지 그걸 뭐 잘 모르니까 이거 그렇죠. 어디서부터 배워야 될지 모르겠는 걸 또 네. 바쁘다 보니까 네. 이걸 막 직접 찾아가서 막 어디서 교육을 받기도 그냥 소비자는 애매하고 네. 그래서 뭔가 이런 정보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그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네. 내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먹었으면 좋겠고, 네, 예를 들어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커피숍을 가면은 또 어떤 커피를 내가 먹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사실 물어보면 좋은데 잘 안 물어보시는 게 좀 그게 좀 아쉽고. 아예 그 질문을 어디서부터 드려야 될지도 모를 때가 약간 있는 뭐 것 그럴 수도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모르니까 그쵸. 이게 상당히 약간 과학이다 보니까 좀 그게 저도 이제 설명을 할 때 단순하게 그냥 예스 노로 하지만 이제 소비자분들은 이제 그거 갖고는 좀 뭔가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제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안 물어보시잖아요. 다행히도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에스프레소 바들이 조금씩 많이 이제 생겼어요. 국내에도 생기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 만들어주세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바에 가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또 즐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 에스프레소 커피 그거 마셔 이런 분들도 계시고서 참 그거는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은 소비자분들이 좋은 커피를 마시려고 뭔가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맞아요, 맞아요. 그냥 첫 번째, 나는 그냥 좋은 커피 마시고 나쁜 커피는 안 마실 거야. 뭔가 이런 생각이 첫 번째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좋은 커피와 안 좋은 커피를 구분을 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프레소 바를 가는 게 좀 나아요. 일반적 커피숍보다는 아무래도 에스프레소 바는 운영하시는 분이 좀 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프레소 바를 가서 먼저 이렇게 에스프레소가 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 정보들을 좀 취합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설탕도 넣어서 먹어보고 그냥도 먹어보고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접근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차이를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은 좋은 커피와 나쁜 커피가 잘 차이가 덜 느껴지나요? 덜 느껴지죠. 왜냐하면 이제 자꾸 희석한 물과 거니까. 얼음으로 이제 하고 또 양을 많은 걸 또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커피가 진하고 좀 태운 거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잡아가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를 좀 주문해 보시면서 서서히 커피 품질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이태리의 이제 문화가 되게 부러웠던 게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레스토랑 가면은 이제 셰프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날 코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선택해서 먹는 그런 방식들이 참 제가 그 기억에 남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저도 네네. 경험해보고 싶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네. 차이도 혹시 있을까요? 문화 차이가. 뭔가 저는 되게 그 불호가 강한 편이고 그런 분도 좋아해요. 아, 예, 예. 나는 이게 좋고 이게 싫어. 이거를 되게 본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그걸 표현하는데 당연히 뭐 예의 없게 그러는 게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냥 나는 이게 좋고 난 음. 저거는 좀 덜 선호해. 이거가 음. 되게 분명하고 그걸 표현을 잘 하는 분들을 전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성격인 분들이 아니면 오히려 뭔가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옵션들이 많이 주어졌을 때 그냥 네. 다 좋아요. 그냥 네. 선택해 주세요. 뭔가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더 성격이 좀 배려를 해주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게 더 뭔가 멋있는 사람이다. 약간 네. 이런 인식이나 이런 문화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런 문화 차이도 있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좀 더 이렇게 강한 음식이에요. 된장이나 고추장, 김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맵고 그다음에 진하고 강하고 이제 이런 음식이다 보니까 이제 숭늉을 이제 식사하고 나서 이제 숭늉 같은 걸 먹다 보니까 커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아가 상당히 잘 음식에 맞춰서 맞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탈리아는 메인 음식들이 너무 연해요. 강하지도 않고 그냥 본 재료만 가지고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식으로는 좀 더 임팩트 있는 입안을 깔끔하게 한다거나 또 입안의 향을 그냥 먹고 났을 때 마무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후식이 발달돼 있죠.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지금 딱 느껴지는 게 제가 그 네. 아메리카노랑 에스프레소를 그렇게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디저트도 되게 네. 적당히 달잖아요. 네네네. 근데 서양 나라들 가면은 디저트가 정말 달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차이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음식의 간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저도 이제 이태리 레스토랑이 이제 한국에도 많이 있는데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음식들이 좀 간이 세다 보니까 조금 그게 이제 안 맞다. 조금 이렇게 선호하지를 자꾸 않는 쪽으로 이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제 그쪽으로 흐르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전문가들이 좀 더 좋은 음식점들을 이제 좀 더 잘 준비가 돼서 또 그런 음식들을 이제 꾸준히 뭔가 할 수 있는 문화가 좀 되기를 바라는데 너무 이제 그런 것도 생명이 좀 짧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한국 음식 빼고는 좀 주변에 이제 그 전문성을 갖고 하신 분들이 하다가 다 지쳐 하시는. 그럴 예, 수밖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카페 에스프레소 전문점을 이제 많이 냈잖아요. 근데 최고 7만 원짜리 원두를 사용해서 에스프레소를 만들고 베리에이션을 하면은 나의 그 자부심으로 하면 고객들이 알아주겠지. 근데 사실은 잘 이렇게 사랑을 안 해주시니까 저도 이제 하다가 자꾸 이제 문을 닫게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제가 부딪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뭔가 이런 그 자격증이 어떤 메일 보면서 나는 이거를 해야 된다. 나만이라도.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우리 커피 박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세상은 변한다. 계속적으로 변하니까 에스프레소 시대가 온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제 때가 온다. 왜냐면 이거는 과학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로 저한테 이제 위로를 많이 해주죠. 예, 그래서 그냥 저는 뭐 그 있는 그대로 배운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냥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듣기만 해도 정말 그 커피와 에스프레소를 향한 그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커피를 이렇게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네, 처음에 제 세대가 이제 좀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인스턴트 커피 마시다가 이제 1989년도에 처음 이제 원두커피라는 그런 그 오픈형 카페를 가서 이제 원두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에 저한테 맛과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커피가 이런 거네? 그전엔 몰랐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커피 매장도 많이 좀 했었고 뭐 열심히 했었는데
19년도 우리나라 그 스타벅스 매장을 제가 보면서 막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커피길래 저렇게 엄청 줄을 섰지? 해서 보니까는 이제 아시지만은 카라멜 마키아토, 뭐 아메리카노 이런 거가 이제 사람들이 마시려고 막 줄을 섰길래 에스프레소 커피?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제가 바로 이탈리아를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다른 거예요. 예, 한국의 커피 에스프레소랑.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꼭 내가 뭔가 배워서 다시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그 이태리 회사를 만나게 됐고 10년 동안 한국이랑 이탈리아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신 네, 거죠. 네. 거기서 계속 살고 이민을 가셨던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도 제가 이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려움이 너무 많았는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어요, 그때? 경제적인 것도 많이 어렵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두 아들을 또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저희 엄마 그다음에 남편이 이제 많이 도와줘서 아이들은 잘 컸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런 그 딜레마 이런 것도 많이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커피를 계속 이제 이태리에서 배운 지식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그 방식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그 다른 방식이 출현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제가 약간 그 지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이제 많이 느낀 거죠. 그래서, 왜냐면 사장님은 정말 전문적으로 배워서 정말 좋은 커피를 대중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 이제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목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다른 영향들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문화적 차이 이거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유행이나 추세나 뭐 문화가 달라서 다른 식으로 커피가 소비되고 있을 때 되게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몇 번 포기도 하고 그냥 이거는 내가 가는 길이 좀 안 맞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느님한테 기도도 많이 했죠. 저한테 이런 그 능력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발휘가 안 되니까. 근데 하여간 제가 그 망하는 그날까지 그냥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또 망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너의 그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그래서 요즘 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유튜버님도 알게 됐고 또 이런 기회가 사실은 저도 좀 처음에 좀 쑥스러웠어요. 그쵸. 네. 아무래도. 그리고 너무 이제 오랜 시간 이게 좀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뭐 30-40대였으면 좀 더 정말 적극적으로 저도 뭐 하면 좋은데 그렇지만 이제 제 그 갖고 있는 그런 생각 뭐 이런 경험, 지식들은 이제 워낙 제가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잘 이렇게 뭔가 매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왜냐면 소비자분들이 너무 이제 그 관심이 이제 그 없는 거, 뭐 또 모르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정보는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정보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면 저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끝없이 도전하고 계신 게 이 네. 같은 분야에서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때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육아를 하시면서 이 새로운 스킬도 배우면서 이제 남편분께서도 이런 걸 다 서포트 해주시고 네, 맞습니다. 이제 그 환경 자체도 너무 대단한 것 같고 그때 어떤 걸 가장 많이 희생하셨던 것 같아요? 커피에 투자를 하면서. 경제적인 거죠.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배우기까지 돈이 없으면 못 배웁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없으면 정말 못 배우는데 그거를 이제 뛰어넘으려고 스스로 이제 되게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나도 내가 이제 한국에 이런 그 진짜를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좀 현실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그래도 뭔가 그런 열정, 그다음에 제가 그 생각한 정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저를 이제 잡아주고 지탱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는 지금 잘 극복해 나가고 있고 중요한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앞으로 목표 있으세요? 글쎄 목표는 뭐 제가 갖는다고 이게 보니까 가져지진 않는데 지금까지 목표를 되게 여러 개 가지셨죠, 그쵸? 네, 너무 가졌는데 뭐 제가 갖는다고 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목표의 잠복기인가요? 지금은 자본이 많은 분들이 좀 더 이 그 퀄리티 있는 커피숍에 대한 좀 이렇게 관심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정말 전문가를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좋은 커피를 만들고 좋은 메뉴를 만들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아주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커피숍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이제 외국에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이탈리아에 계신 분들이 뭐 페르초 람보르기니도 와서 이제 왜 마리아 너만 에스프레소 하니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그 큰 회사들도 에스프레소가 아닌 에스프레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면서 저를 더 이렇게 아껴주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저를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한국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좀 이탈리아 가서 사업하실 생각은 없는 거죠? 없죠. 왜냐면 거기는 또 규칙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랑.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마리아는 이탈리아를 가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는 이미 이제 그런 그 카페들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막 우후죽순 많이 이제 생기는 이런 데다 보니까 쉽게 커피숍을 많이 이제 쉽게 열 수 있는 이런 구조잖아요. 네. 서로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는 거죠. 맞아요. 저 예. 전에 일하던 어떤 건물 1층에 컴포즈 커피, 예. 백다방, 무슨 커피 무슨 예. 커피 이렇게 4개 그런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1층에 양옆으로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게 그리고 막 길 건너서 스타벅스 하나 또 있고 약간 그런 요즘은 좀 그런 추세여서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가격 경쟁만 하니까 맞아요. 원도 질이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 저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세상은 이제 변하고 어쨌든 소비자분들의 의식도 좋아지고 지금 이제 에스프레소 바가 이렇게 하나씩 오픈을 하면서 뭔가 에스프레소를 이제 좀 더 이렇게 접근을 하는 소비자들도 많이 생기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엄청 다행이고 아주 네. 좋은 현상이다. 네, 맞아요.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커피 문화가 이렇게 원두 커피 문화가 들어온 지 지금 되게 역사가 짧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대중화되었다가 이제 이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에스프레소 바도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전에 비해서 네. 계속 이런 추세를 흘러가면서 예. 또 원하시던 목표를 또 다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예. 좀 들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바리스타의 전문성인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 교육이 없이는 그거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한국 바리스타 협회가 있어서 자격증도 이제 많이 주고 했지만 그 자격증 갖고는 전문가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열정을 갖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기면 저는 이제 커피 문화가 이제 좀 더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단순 사업, 그냥 단순 창업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그 이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네. 정말 커피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겠어요. 네. 네. 또 마지막 질문 드리는데 네. 만약에 20살 후반 나에게 네. 어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아는 거 한 네. 가지를 얘기해 줄 수 있다면 뭘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커피에 관해서요. 그 무엇이든 무엇이든 인생 어느 인생. 것 관련해서요. 사실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이탈리아거든요. 처음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이탈리아에서 발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에스프레소라는 커피 언어가 생겼어요. 그 언어에 맞는 거를 하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혼합 방식이 그 후에 생겼고 이탈리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스프레소를 표현할 때 축구나 음악에다 표현해요. 한 팀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도 팀이 있다는 거죠. 공격수, 수비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음악으로 표현을 해요. 이탈리아는 에스프레소를 오케스트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삼중주냐 오케스트라냐. 우리가 음악을 듣는 소비자 입장에서 삼중주 음악을 듣는 거랑 오케스트라의 웅장함을 듣는 거랑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것이 에스프레소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20대 후반 나에게. 예, 뭐 에스프레소는 머신이 중요하고 예, 중요하죠. 팀워크다. 예, 팀인데 원두의 팀인 거죠. 그건 원두가 혼합. 서로 혼합이. 브라보. 음. 그것이 브라보. 그것이 정말 중요한 비법, 과학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은 좀 모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이탈리아 가서 배우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네. 얘기하고 싶었던 게 더 많고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네. 좋은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네.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네. 다시 제가 초대를 드려야 될 것 아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여기서 저희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